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신살론 비결. 이제 신살론의 12신사를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포태법의 12포태법, 포태양생욕대관왕 세병사장, 그렇게 해서 24개의 신살과 포태법을 설명을 했고, 자, 오늘부터는 그 다음 공부할 내용은 동서남북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해묘미 목국, 인호술하고 사유축 근국, 신자진 수구, 그래서 차례대로 그 합들의 성분을 공부를 해 보시자고요. 이 사주 12개의 지지에서 육합이다. 그래서 부부합이라는 6개의 합이 있고, 그 다음에 목국, 화국, 금국, 수국, 그렇게 해서 해묘미, 인호술, 사유축, 신자진, 그래서 동서남북 4개의 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방이 있다 그래요. 그것은 인묘진, 목방, 사오미, 화방, 신유술, 금방, 해자축, 수방, 그렇게 해서 4개의 방과 국이 있고 육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먼저 합들, 그래서 4개의 국을 설명을 하면서 육합과 또는 방과 이 부분들을 설명을 이렇게 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충살, 왜냐하면 합형충파해를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주의 지지의 변화, 크게 합과 충살이겠죠. 그것을 합충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딸려 나오는 그 가지, 이 부분은 형충파해가 되겠죠. 그래서 합충, 형충파해,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는데, 오늘은 먼저 목국부터 해보자고요. 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자란 가지들은 설명을 하면서 생각이 나는 대로 또한 중요한 부분은 짚어드리겠다 그래요. 목국의 조건, 목국의 기본 구조는 생지가 해묘미 목국인데, 해수가 묘목을 생하고 묘목은 왕지가 되는데, 그 왕지는 미토인 묘지를 극하고, 미토인 묘지는 생지인 해수를 극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해묘미 목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목국과 목방은 다르다. 목국은 해묘미를 말하는 것이고, 목방은 인묘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월지가 인월이나 묘월이고, 또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해월에도 목국을 이룰 수 있기는 하지만, 해묘미 세 글자가 근접하여 합력 기운이 강력하게 작용해야 한다. 이때 삼합을 반대하는 근기가 없어야 하는데, 만약 있더라도 수계설기로 순화시키거나 화기로 극하여 제압하고, 반드시 간목이나 을목이 투출해야 하는데, 간목이 우선이고 을목은 차선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해묘미 목국 이 자체가 간목의 나타남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따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아시게 되겠지만,
해수의 간목이 장생지고 묘목의 제왕지이고 미토의 인묘지이다. 이 부분은 생지와 왕지와 묘지가 만나서 삼합을 이루는데, 이 간목 입장에서는 해수를 만나면 새로운 시작, 묘목을 만나면 왕성하게 일을 진행하는 기운, 미토를 만나면 이제 일의 완결,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서도 그렇고, 또는 매월에서도 그렇고, 또는 매년에서도 그렇고, 대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간목과 을목이 살아가는 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간목은 해묘미 목국에서 살고 을목은 인호술 화국이 권역대이다 그래요. 그래서 각기 권역대가 틀리다. 그러기 때문에 간목이 우선이고 을목은 차선이다 그래요. 즉 해묘미 목국이 이루어졌다 해도 간목이 발복하는 그것이 100점이라면 을목은 그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간목과 을목의 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 두 글자가 혼합으로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벌써 두 글자가 있으면 이미 탁해져 버린다. 그리고 두 글자가 있으면서 간목과 을목이 근접해 있다면 을목의 등락에 합당하는 간목이 되기 때문에 이 간목 자체가 쓰러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두 글자가 있어도 상관은 없다. 그 대신에 떨어져 있어야 된다. 즉 격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격하고 있을 때는 무방하지만 근접해 있으면 흉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 글자만 순일하게 있는 것이 오히려 길하다 그래요. 그래서 목국의 주체가 되는 왕지가 실령을 했거나 삼합을 대표하는 투출천간이 없다면, 즉 실령, 월지가 인월이나 묘월이 아니었거나, 또는 해수와 인목이 근접해서 해인합이 되어버렸다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 다음 삼합을 대표하는 목기, 천간, 투출이 없으면 삼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지 유정한 합일 뿐이다 그래요. 즉 여기에서 얘기하는 삼합, 이것은 진합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즉 해수와 미토가 자기 성분을 버리고 합류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요. 그래서 또한 반대 세력이 있다면, 여기에서 목국의 반대 세력은 사유축, 금국이겠죠. 그렇게 해서 금기운이 있다면 진삼합을 논할 수 없으며 단지 유정한 합일 뿐이다. 진삼합은 전실상황이 아니라면 금국을 도충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진짜의 삼합, 묘월에 간목이나 을목이 투출하고 해묘미 진 목국을 이루게 되었다면, 이때는 해묘미는 사유축 금국을 도충을 해서 사화와 유군과 축토가 육친적 작용, 변화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국의 물상은 목재, 건축자재, 섬유질, 영농종묘, 방직 가구, 펄프, 목장, 농산물, 약초, 묘목 등을 상징한다. 이것이 해묘미 목국의 물상이다 그래요. 자, 이제 첫 번째 공부를 할 것은
사주 명식에 해묘합, 해수와 묘목이 근접하고 있는데 미토운을 만났다. 그러니까 원국에서는 해묘합, 반합이 되어 있죠. 반합인데 미토운을 만났다. 즉, 이 대운에서 들어오는 뭐 간목운 또는 인목운, 묘목운, 진토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미토, 미월로 봐라. 운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운은 월지가 변해서 대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월지의 계절 성분 이 부분이 미월로 변화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이 운이다 하는 그것은 계절성 이 부분과 같이 연관을 시켜라. 만약에 추운 사주였었다면 미토를 만나서 묘목도 화창해지고 한랭기가 해소되기 때문에 매우 좋겠지만 해묘합이 있어도 화기가 왕성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미토운은 그나마 허약한 해수의 수기를 제어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썩 좋은 운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이 운에서 들어오는 것은 항상 대입을 하는데 이 물상 대입과 육친 대입이 우선돼야 된다. 미토의 작용력은 화기를 왕성하게 하고 토기에 근이 되며 금기에는 생하는 작용이 조토 생금 불가로 약하다. 그리고 이 조토는 수기에 물막음을 한다. 이렇게 몇 가지의 작용을 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토는 목기의 인묘작용이다. 그래서 특히 목기 중에 간목이 있을 때 간목의 묘지작용, 화개살작용 이 부분을 같이 봐줘라. 그리고 또한 이 해수의 해중 간목이 미토에 미중 기토와 합을 하고 해중 임수가 미중 정화하고 합을 하는 상황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해수에 해당되는 육친의 변화 변동을 여기서 찾으라. 이걸 찾아서 그리야만이 이 사주 해묘합이 있으면서 미토운을 만난 이 사람 당주에 육친적 변화, 누가 누구를 만났고 아버지가 바람을 폈고 엄마가 마음이 동했고 또는 내 자식이 뭐 어떻게 그 시험에 합격을 했고 뭐를 했고 이 모든 것 과정을 여기에서 본다 그래요. 자, 읽으면서 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명식의 해수와 묘목이 근접해 있다면 해수는 수생목을 하여 목기가 왕성해진다. 그렇다고 해서 미토가 빠진 해묘합은 묘목이 승목이 된다. 사주가 화기가 왕성하지 않는 한은 승목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해수가 목기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예외 상황이 있다. 묘월의 간목이나 을목이 한 글자 있고 금기가 없다면 여기에서 여러 작용이 지금 현재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만약에 사주 원국이 묘월이었다. 묘월이었고 연지 해수가 있어서 해묘합이 되었고 간목이 예를 들어서 투출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는 미토를 지극히 원한다 그래요. 즉 미토를 원해서 미토의 완성 성분, 목기의 완성 성분을 지극히 원하고 또 이 사람은 이 미토라는 미중기토, 이 미중기토라는 이 성분이
어떠한 작용을 계속해서 불러오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불러오는 과정에서 이미 미토는 여기 이 사주에 없어도 있다고 가정을 해서 기토가 있다고 통변을 한다 그래요. 기토에 해당되는 육친. 그런데 이 미토 운이 따까닥 들어버리면 이미 불러왔던 이 미토는 사라져 버린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해묘미 목국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이 매우 막대한 타격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아주 좋아질 수 있는 두 가지가 된다. 그러면 해묘 합의되어 있는 이 상태가 희신이냐 기신이냐 이것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불러와 있던 미토가 전실되어서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미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는 묘고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래요. 즉 묘고작용이면 이 간목이 여기서 투출이 됐다 그랬죠 아까. 그런데 이 미토 묘고가 지금 현재 여기서 딱 들어왔죠 운에서. 그러면 이 간목이 묘지소 미중 기토를 탐합해서 이 간목이 들어가 버리면 자칫하면 죽는다. 그러나 묘목과 해수가 있어서 들어온 미토운을 제압을 해주기 때문에 무난하기도 할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축술미 사명이 발생이 된다면 이것저것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현재의 안정된 상황을 쓰러뜨리는 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일간이 어떠한 일간이냐에 따라서 전체의 구조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임수나 개수 일간이었다면 이 미토를 지금 현재 남편을 삼은 상태고 여기에서는 자식을 삼은 상태인데 미토 운이 들어와서 해묘미 목국이 딱 들어오면 두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자식 신상 이변수, 자식이 사망을 하거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남편의 신상 이변수. 왜냐하면 해묘미 목국을 이루어서 불러왔던 미중기토 남편이 전실 상황이다. 사라져 버린다. 그리고 이 미토는 진합을 이루고 토기를 극하는 성분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이러한 식으로 전체를 어떠한 오행이냐 이것에 의해서 통변을 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목기천간의 유인력으로 미토를 불러 목국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해묘합을 반대하는 금기가 왕성하거나 모강절이 아니고 화토금 계절이거나 목기를 대표하는 천간 투출이 없다면 해묘합은 유정한 합일 뿐이다. 그리고 목기의 투출 천간이 없기 때문에 미토 운이 들어도 해묘미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해묘 반합 또한 천간의 유인력과 월지에 따라서 미토를 공엽할 수도 있는데 아까 내내 얘기를 드렸죠. 여기에서 가령 을묘월에 을해이고 합을 방해하는 금기가 없거나 무력하거나 방해하는 글자가 있어도 수기의 설기가 있거나 화기가 금기를 극하여 무력화시킨다면 미토를 공엽하여 목국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미토를 공엽하여 목국을 이루기도 하는데 진짜의 삼합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합으로 분류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가합은 해수가 변질이 되지 않는다. 즉 임수나 개수의 통근처 작용을 한다. 그런데 간목이나 을목이 투출이 되고
미토운이지만 지인삼합이 이루어지면 이건 상당히 막대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해중임수에 해당하는 그 육친, 예를 들어서 뭐 병화나 정화일간이었었다. 그래서 해중임수 천을기인을 남편을 삼았었다. 그런데 해묘미 목국 진합이 딱 이루어지면 임수는 목기로 변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해중임수에 해당하는 남편의 신상 이변수가 나타난다. 그래서 진합이 되는 이러한 조건은 이렇게 무섭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어버린다, 이것은. 언젠가도 그 강의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어떠한 여인의 그 해중 임수를 남편을 삼았는데, 그 남편이 해묘미 진합이 이루어지고 그해 겨울에 강가에 낚시 갔다 물에 빠져 죽더라 그래요. 이마만큼 막대한 타격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경금일주, 경신일주 여자가 보니까는 신자진 진수국이 딱 이루어지니까 하여간 그때 남편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엄청나게 힘든 것이 보이더라. 아마 빚을 졌어도 그 해에 본 빚이 매 수억이 갖다가 빚이 늘어나는, 그리고 몸에 자궁병이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지인삼합은 상당히 무섭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육친의 신상 이변수가 먼저 나타나기 때문에. 하여간 이때 미토운이라면 목기 인묘로 작용하는지 목기의 통군초로 작용하는지에 따라서 행운의 희기는 달라진다. 다만 명식에서 삼합의 조건이 성립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또한 미토가 누구의 통군초 작용인지를 살펴야 한다. 가령 정미나 을미, 개미로 온다면 삼합의 가능성이 크지만 미월이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고 그래요. 진짜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진삼합은 잘 안 이루어진다. 이 운에서도. 그런데 묘목대운이었었다. 그러면 이루어질 수 있다.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다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미토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기미대운으로 들어왔다면 기토의 통분처일 뿐이다. 그리고 미토운은 미월과 같아서 묘월이 아니므로 진 목국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목국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미중 기토를 또는 미중 정화를 육친 누구인지에 따라서 전실 상황, 하나의 미토는 사라지고 하나의 미토가 들어오는 과정, 이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의 정화, 정화가 나의 육친에서 무엇이었는가, 아들이었는가, 직업이었는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하나는 물러가고 또 다른 하나가 들어오게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누구나 아시겠지만 필자에 연, 월, 일에 세 개의 해수가 여기에서 불러오는 것이 사화죠. 그리고 필자는 기토이기 때문에 사중 병화를 모친을 삼았다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사대운이 오니까, 자 이제 여기서 보셔요. 세 개의 해수와 사화와 충이 되죠. 세 개의 해수는 왕신이요, 사는 세신이죠. 자, 사대운이 들어오면서 불러와 있었던 사화는 사라진다. 사중 병화 모친을 삼았는데 사화가 사라지기 때문에 모친도 사라진다. 그럼 모친사별.
정확해요. 그래서 계사년 모친 사별했다 그래요. 이렇게 정확해요, 사주가. 그리고 이것은 귀신과 같이 나의 복록을 만들면서 나의 인수, 의식주 성분이다. 그런데 기사대운이 실질적으로 딱 들어와서 세신, 왕충, 현상에 의해서 태평양 바다가 범람을 해서 파도를 치니 모든 것이 집도 잃고 어머니도 잃고 하나에서 10가지 모두 다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요. 그것이 금년 내년까지다 그래요. 이처럼 사주는 무섭다 그래요. 알고 보면. 그래서 금년은 이미 갑술월, 을해월 2달 남았는데 2달 잘 보내면 내년에는 그래도 금년처럼 무서워서 조바심을 떨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 이후부터는 평탄하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불러와 있고 누가 나갔고 내지는 지인 삼합이 어떻게 되었고 어떻게 충이 발생이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 공부다 그래요. 그래서 신살과 또는 운성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이 단계가 바로 합충, 형충파이다 그래요. 그래서 미토가 누구의 통근처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가령 정미나 을미, 개미로 온다면 삼합의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크지는 않다 그래요. 그리고 기미로 온다면 기토의 통근처일 뿐이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이 지인 삼합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미월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미토 대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토운은 미월과 같아서 꼭 이렇게 대입을 하시라 그래요. 그래서 묘월이 아니므로 진목국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 만약 미토운이 사묘고충이 되었다면 육친의 혈광사가 나타난다. 이 부분은 희기를 떠나서 묘고 형충에서는 투출된 정관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는 괴강살, 백호살, 귀문살, 묘고살 등이 발동하기 때문이다. 미토는 화기의 통군체가 되는 조토로서 토생금을 하지 못하고 토국수 작용이 될 수 있으니 명식에서의 미토의 희기를 판단해야 한다. 만약 수기가 희신이라면 미토운은 피해가 크다. 금기가 희신이라면 조토 생금불가함으로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장애가 발생한다. 목기가 희신이고 통군처 작용을 하고 있었다면 일의 진행 과정들이 잘 정리되고 시작과 왕성한 전진력과 마무리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미토가 딱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경금이나 신금 일간이 있었다. 그러면 미토는 재물창고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하고 있는 것이 정리가 다 끝나버린다 그래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반면 만약에 목기 인묘로 작용한다면 결과를 얻는 운이 아니라 목기의 작용력이 상실이 되고 간목에 해당되는 육친의 신상 이변수를 논하게 되며 미토운이기 때문에 개수에 해당되는 육친의 사주원국의 개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육친의 신상 이변수를 논하게 되고 또는 미토운의 정화가 투출이 되어 있었다. 그러면 정화가 개수와 어떠한 관계 또는 정화와 신금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냐. 정화가 사주원국에 있었고 신금이 있었다면 신금을 완전히 파극시켜버린다 그래요. 그러면 신금에 해당되는 육친은 신상 이변수를 차지해야 되겠죠.
이러한 식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필자가 설명하는 이러한 것들은 상당한 비급에 해당이 되고 또는 초급자는 필자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알아듣는 귀가 있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김이 운이 들어오고 명식과 묘고 형충이 되었다면 인묘작용으로 나타난다. 만약 개미, 을미, 정미 등으로 와서 해묘미 합이 이루어지고 묘고 형충이 없다면 이것은 목기의 통근초이므로 일의 마무리 작업, 하던 일에 장애가 풀리는 작용으로 나타난다. 또한 음실양한 명식이라면 한냉습기를 제거하는 운으로 미토의 도움이 상당히 크다 그래요. 자, 오늘은 해묘합이 있고 미토 대운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 이 부분을 공부를 하셨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